자, 오늘 이제 8월 3일입니다. 오늘 일단 뭐 김하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테고, 그리고 이제 소토, 벨, 뭐 드루리까지 이 샌디에고가 정말 어마어마한 야수 보강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트레이드 얘기, 그리고 이 트레이드가 과연 김하성 선수에게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지까지도 저희가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더블헤더가 오늘 열렸는데 이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김하성 선수가 7번 유격수로 출전해서 4안타 경기. 야.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에 첫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회 단타, 4회 2루타, 5회 1타점 적시타, 8회 1타점 3루타로 빅리그에서 4안타 경기 만들어냈는데, 사실 홈런 하나만 더 나왔으면 이 히포더 사이클, 이 사이클링 히트가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쉽게도 뭐 사이클링 히트는 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5회 기록했던 이제 역전 적시타가 이 결승타로 기록이 됐고요. 사실 이게 기록 정정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세이브로 판정을 받으면서 김하성 선수가 만점 활약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전에서는 뭐 아쉽게 4타수 무안타로 침묵을 하면서 타율 2할 4푼 9리, 2할 5푼 넘었었는데 1차전까지만 놓고 보면 2할 오픈 1이었어요. 네. OPS도 0.714. 우리가 꿈에 그리던 OPS 드디어 찍었는데 2할 5푼에 0.7, 그죠? 그렇죠. 좀 내려갔어. 그래요. 근데 어쨌든 OPS는 0.706,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타격 성적을 남기고 있는 그런 김하성 선수인데요. 최근 타격 상승세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오늘 대규모 야수 보강이 이루어지니까 김하성 선수 씨 이거 나 좀 써주세요 이러고 근데 2루 나와서 까딱까딱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하성 선수는 이런 경쟁 상황에서 더 분발을 해주는 선수예요. 에이브람스와의 경쟁이 결국에는 김하성 선수의 타격 폭발로 이어졌고,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전에서 타선이 대폭발하면서 13대5 대승을 거뒀고요. 2차전에서도 그 그리샴, 못 치던 그리샴이 끝내기 홈런으로 이겼다 이거 그래요. 아니야. 3대2로 또 승리를 하면서 더블헤더 두 경기를 모두 싹 쓸어간 샌디에고. 사실 이런 대규모 트레이드가 이 기존 선수단에 있어서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올 시즌에 우승 간다 하니까 선수들도 뭐 다들 다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뭐 낸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블헤더 1, 2차전 결과도 결과지만 오늘 샌디에고 입장에서 가장 빅 뉴스는 역시 소토 트레이드가 드디어 성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총 2대6 트레이드였는데 소토와 벨,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가장 잘 치던 기둥뿌리 2명을 데려오면서 총 6명의 선수를 내줬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맥킨지 고어, CJ 에이브람스, 그리고 하셀 3세와 우드, 수사나 보잇까지 이제 넘기는 그런 트레이드가 됐는데요. 네. 사실 원래 트레이드에는 보잇이 빠지고 보잇 자리에 이제 에릭 호스머, 내년부터 3년 3,900만 달러의 계약이 남은 호스머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호스머가 설정한 트레이드 거부권 10개 팀 중에 하나가 또 워싱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호스머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자칫하면 트레이드가 엎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보이트로 바꿔서 어쨌든 트레이드를 성사시킨 이후에 호스머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에 연봉 보조를 많이 해서 보낸 상황입니다. 진짜 타선의 무게감이 확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잇도 사실 좀 아쉬웠고 호스머도 타격 성적이 많이 아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조시 벨까지 같이 데려오는 거는 사실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 올 시즌 타율이 3할 1, 2 그리고 OPS도 0.894. 사실 네. 소토보다 현 시점 기준에서 훨씬 잘 치고 있었어요. 이 벨까지 데려오면서 타선의 무게감 그리고 이름값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소토 영입으로 좌타자 고민 해결, 그리고 외야수 고민까지 단숨에 해결한 샌디에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타티스 선수까지 돌아오면 타선의 파괴력 진짜 상상 초월이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트레이드 마감 시한 막판에 이 브랜든 드루리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타율도 올 시즌 2할 7푼 4리, OPS는 0.8 중반대인데 홈런도 20개나 때려내고 있는 2루수 3루수를 맡을 수 있는 내야 유틸리티 선수이죠. 네, 여기 이제 빅터 아코스타, 팀 내 6위 유망주까지 다 털었으니까 지금 뭐 이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거의 탑10의 절반 이상을 다 털어주고, 유망주 탑10 중에 절반 이상 다 털어주고 이런 대규모의 보강을 이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죠. 워싱턴 뭐 에이브람스랑 고어 뭐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뭐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고어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을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 에이브람스, 뭐 김하성 선수와 경쟁자라고 이제 얘기들은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이 올 시즌 전에 유망주 랭킹 최고 9위까지 올라갔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탑 100에서. 네. 탑 100에서 9위 안에 들었다는 거는 뭐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능을 인정받았는데 올 시즌 사실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좀 많이 미흡하면서
샌디에고 경기를 보시는 분들의 평가는 많이 내려간 상황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유망주 때 보여준 게 있고 아직까지 잠재력이 많이 남은 선수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워싱턴 입장에서는 딱 보이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트레이 터너입니다. 트레이 터너랑 유망주 때 평가가 굉장히 흡사해요. 발 정말 빠르고 높은 타율, 개피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이브람스에게 거는 기대는 역시 트레이 터너의 대체제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맥킨지 고어 역시 최근에 살짝 아프고 뭐 시즌 초반에 데뷔했을 때보다 성적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시즌 초반에 보여준 이 활약을 생각했을 때 이 선수 에이스 포텐셜이 있는 선수거든요. 이 두 선수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을 거고 하셀 3세도 유망주 평가가 정말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쵸. 워싱턴은 어차피 단기간 좋은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직전감 선수들 그리고 메이저리그 유망주 랭킹이 높은 선수들을 싹쓸이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셀 3세도 뭐 좌투좌타 외야수에 20홈런도 가능한 수비 좋은 중견수 자원이고요. 이 우드 이 선수가 팀 내에서 샌디에고 팀 내부에서는 사실상 팀 내 최고 유망주다라고 이제 평가했던 외야 유망주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끝나고 내년 랭킹이면 사실 우드 선수가 더 랭킹이 아마 하셀보다 높았을 수도 있는 선수이니까 워싱턴이 이 선수의 잠재력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선수를 빼냐 마냐 때문에 지금 트레이드가 뭐 지연되고 있다 했을 때 그 한 선수가 바로 우드다. 워싱턴 입장에선 반드시 껴주기를 바랐던 선수가 그렇죠. 우드라고 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2m가 넘어요. 좌타자로서 굉장한 파워를 발휘하는 선수.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가장 잘 됐을 때 기준이긴 하지만 에런 저지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좌타 버전 에런 저지다. 그리고 이제 수사나라는 선수도 우한 장신 투수고 최고 100마일까지 던질 수는 있지만 이 제구를 조금 다듬어야 하는 원석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워싱턴 입장에서는 6명 보잇까지 쫙 데려오면서 뭐 잘 데려왔다라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유망주 패키지를 다 받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실 때 이제 김하성 선수에게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소토만 왔다고 한다면 뭐 타티스가 지명타자로 가고 아니면은 이제 뭐 중견수로도 뭐 가끔 뛰고 이러면 주전 유격수 자리는 뭐 문제 없지 않을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조시벨 오고 거기에 이제 뭐 드루리까지 오면서 이거 조금 걱정이 되네요 라는 반응이 지금 채팅창에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살펴봐야겠죠. 나간 선수들도 있다는 겁니다. 호스머 선수도 뭐 못하긴 하지만 연봉 때문에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썼어야 됐던 선수잖아요. 그 자리가 드루리를 영입해서 메워지는 거죠. 물론 1루수와 2루수, 3루수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호스머가 나간 자리를 드루리로 메운다고 생각을 하고 또 벨을 영입하긴 했지만 보이트가 나갔죠. 이렇게 두 명은 상쇄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에이브람스라는 경쟁자가 나갔으니까 팀 내 경쟁에서 봤을 때는 딱히 김하성 선수한테 악재가 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타티스 주니어가 돌아오는 건 어쨌든 확정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야 유틸리티 김하성 선수 빼고 다 날려? 이거는 너무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드루리를 영입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현지 예상 라인업, 뭐 타티스 선수가 복귀할 경우에는 베스트 나인에 김하성 선수의 이름이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왜냐면은 타티스 주니어가 유격수라고 계산했을 때 라인업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타티스 주니어를 올 시즌에 좀 지명타자로 많이 관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김하성 선수가 2루 혹은 유격수, 3루수 돌아가면서 이제 출전 기회를 얻는다면 뭐 지난해처럼 뭐 백업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좀 높지 않다고도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드루리가 사실 뭐 잘했던 시즌도 있지만 지난 시즌에 에단 프레이저랑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선수예요. 그때 당시 프레이저 왔을 때 김하성 선수 뭐 망했다 했었죠. 왜냐면은 뭐 커리어 처음으로 2루수 올스타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당시 영입 당시의 타율은 3할이 넘었었고 뭐 유격수 포함해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결국에는 샌디에고 와서 활약이 좀 미미했었죠. 결국 그리고 올 시즌 앞두고 다시 이제 시애틀로 넘어가서 시애틀에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드루리도 좀 프레이저랑 비슷한 자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드루리도 올 시즌 끝나고 FA, 조시벨도 올 시즌 끝나고 FA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올 시즌 진짜 샌디에고가 월드 시리즈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했다라는 점에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올 시즌에 그러면은 이 샌디에고 현재로서의 전력으로 봤을 때는 월드 시리즈 우승 도전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트레이드 마감 시한 전보다 전력이 화끈하게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이죠. 뭐 팀의 단기간적인 미래
기회를 포기했다. 사실 이 매드맨 단장이 이런 과감한 무브로도 유명하지만 이런 과감한 무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15년에 보여줬잖아요.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들 그랬는데도 팀 성적이 안 나와. 그랬을 때 해체를 해서 그만큼 유망주를 모아서 팜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었던 과거가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했는데 안 돼. 단기간에 팀 팜을 치를 수 있다는 상황에서 이런 과감한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한 만큼 팀 전력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드맨 단장, 이 프렐로 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돼? 월드 시리즈 우승 도전 안 됐어? 그럼 다시 싹 팔아. 다시 싹 팔아도 좋은 유망주 데려올 수 있어. 이런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무브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올 시즌 월드 시리즈 내셔널리그에서 뭐 애틀란타 그리고 다저스 위협할 만한 팀으로 제일 발돋움한 팀 샌디에고라는 점은 뭐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월드 시리즈 우승 후보라는 말을 하기에는 전체적인 전력을 생각했을 땐 다저스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조차 않았더라면 다저스의 상대도 안 돼요. 어쨌든 비벼볼 만한 전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프렐로 단장이 정말 큰 결심을 내렸고 김하성 선수의 커리어로 봤을 때도 한번 정말 대권 도전할 만한 전력을 만들었다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샌디에고가 남은 이제 후반기 그리고 이제 타티스 선수가 복귀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이 남은 시즌 샌디에고의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김하성 선수도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얻는 모습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컨텐츠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궁금한 점에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또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